두산천하 레전드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이제는 좀 서서히 좀 반등. 두산인프라코야 너 거기 있지마, 너 거기 있지마. 아무튼 좀 다시 한번 좀 레전드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종목이고요. 악재라고, 악재면 악재인데 뭐 진정한 악재는 아닙니다. 좀 멀리 봐야 되겠죠. 자, 보비언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 업체 ISS. 요즘 IS 요즘 무서운데 그건 아니겠죠. ISS입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의 어떤 임시총회에서 다룰 안건인 사회이사 선임과 무상감자, 그래서 정관 변경 3건에 대해서 찬성을 공고했고, ISS는 최근에 보고서를 내고 두산인프라코의 이번 무상감자의 경우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밝혀주면서 ISS는 세계 각국의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정말 어떤 친절하게 좀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에 있어서도 반전에 대한 시그널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뭐 두산인프라코 하락할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없지 보면. 그래서 이제 다시 좋아져야 돼 보면.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그래서 ISS가 얘기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현대중공업에 편입된 두산인프라코는 지난달 25일 액면가를 주당 5,000원에서 한 1,000원으로 낮추는 무상감자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연내 최대 8,000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서겠다는 그런 어떤 공시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마련한 자금 가운데 3,000억 원은 두산인프라코 차이나 지분 20% 인수다. 2천억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납부에 대한, 법인세 납부가 뭐 이렇게.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현대기계 부분의 중간 지주회사인 현대제누인의 영철 대표가 두산인프라코의 무상 감자 실시 배경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부분.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살펴보면, 자 2656원에 바닥권이 있었고요. 야, 구르다가 슈팅 잘 나가다가 하락에 대한 부분,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보면. 인정할 수 없어. 이거 너무 과도해 보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로 사명을 변경했죠 형들아. 좀 이거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렇게 세게 나온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주가에 있어서는 지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좀 나와주어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락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나왔는데 보면 이거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떤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권에서 이렇게 좀 잡아주는, 보험권에서 상거래할 때 잡아주고, 자 투신권에서 잡아주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잡아주는 모습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이렇게 좀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별 상황에서 외국인 외국계 프로그램에서 10.41 이렇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정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일봉, 요런 부분, 하락에 대한 부분. 이제는 뭐 좋아지지 보면. 너무 알았겠어, 보면 형들아. 자, 외국 형들의 중요한 포인트. 주가의 상승 추세인가 하는, 어이, 뭐, 지금은 살짝 두사인 브로커는 눌려줬지만 재차 반등할 수 있지. 순매수에 일정하게 들이대는 거 한번 볼까요, 형들아? 순매수에 대한 부분. 보면 일정하게 안 나오네 일밖에. 괜찮아. 이거 사모펀드에서 다지금 좀 잡아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매수혜가 일정하게 들이대는, 그래서 거래원에 대한 부분 외국 형들이 있는가, 그래서 저항선과 지지라이너 선에 대한 부분 외국 형들의 모습,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한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달라이 라마 형이 얘기했던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좁은 공간에 차지하게 된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작은 문제조차 크게 보인다. 하지만 타인을 염려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넓어진다. 이는 자신의 문제가 아무리 큰 것이라도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역시나 타인을 좀 염려하는 마음. 우리는 타인 누굴까요? 이 쎄역애들이 지금 우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결국에는 밑단에서 다시 이 주가를 잡아주면서 반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세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메이저이지만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어. 이거 트랙이야, 트랙. 얘네들이 속임수야, 속임수. 좀 이렇게 좋은 기업을 어떻게 이렇게 속임수를 잘할 수 있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징크니까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그림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우리가 그 원칙대로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보면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하워드 막스 형이 얘기했던 경제와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여 순환한다. 현재 방향으로 가고 있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생각은 시세에 악영향을 미쳐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게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피하기 힘든 거품과 패닉의 상태를 야기하기 때문에 커다란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보면 계속 딸 것이라는, 그러니까 주시장은 지금 저평가니까 계속되지. 근데 아파트 값은 제가 볼 때는 계속되기는 쉽지 않지 않나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부분은 또 있습니다. 요런 점. 그리고 세이코타 형이 얘기했던 모든 사람은 승리하든 패배하든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근데 패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뭐 이 형 얘기는 좀 약간 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 패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잃음으로써 승리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있죠. 우리가 돈을 이렇게 좀 날려먹으면서 배움을 얻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힘들어. 옛날에 중국 관련주 잘못 건드렸다가 상장 폐지 당하고 정말 어떤 힘들었던 그런 어떤 부분 다 극복해야 됩니다. 주가에 있어서 하락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너무 떨어졌다. 이거 과도하게 떨어진 거야 보면 여기에서 수매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충분히 있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뭡니까? 결국에는 200일선에서 주가의 바닥에서 주가의 바닥에서 자, 침체권에서 아주 강력하게 벗어나면서 주가에 있어서 반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선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자, 가격선에 대한 부분, 상단선과 상단선, 이런 어떤 상단선, 전고점 돌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랫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